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8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2월 20일입니다. 오늘 나오는 명식을 보면 무술년, 을주걸, 임술일이 되고 오늘의 일진은 임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식을 보게 되면 임수일간이 축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의 일간은 임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태어난 월령 보면 축월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간은 임수가 되죠. 임수라고 하는 것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에 해당이 됩니다. 양수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수가 있고 음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말하는 거죠. 임수가 양수가 되게 되면 개수가 음수가 되는 것이죠. 요거는 또 내일이 또 개수날이니까 개수날 때 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일간은 임수가 되고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 뭐에 비유를 하냐면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 큰 바닷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바닷물. 임수가 큰 바닷물이라고 해서 대해수라고 해서 꼭 뭐 바다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얘는 뭐 강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호수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큰 물, 큰 강, 큰 호수 이런 걸 말하고 우리나라에서 작은 배군호수라든가 그거는 이제 저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개 이제 호수 정도 되면 진짜 저쪽 수평선이 쫙 보일 정도의 큰 호수를 임수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비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겠죠. 상대적. 물론 큰 바다와 호수를 비유를 할 때는 바다가 임수가 될 것이고 호수가 개수가 되겠죠. 근데 미국에 있는 뭐 오데오 같은 것과 백운 호수를 또 비교하다 보면 뭐 5대5에 있는 큰 호수가 임수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배군 호수는 좀 작고 아담한 또 개수가 되겠죠. 비유라고 하는 것, 비유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강학상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임수, 개수, 간목, 을목, 음양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간목을 대립목에 비유를 하고 을목을 회목 내지는 화초에 비유를 합니다.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 등촉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 고황토라고 해서 큰 대지, 큰 평원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 화분에 있는 흙, 문저, 녹답 내지는 텃밭과 같은 비옥한 흙, 경금이라고 하는 것 완철금, 거칠고 투박하고 이러한 금을 경금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 화의 재련을 마친 금이고요. 경금 같은 경우는 화의 재련을 받지 않은 금이기 때문에 경금은 완철금으로서 정화가 필요한 것이고 신금은 뭐 임수로서 세진을 해야 된다. 왜냐? 반지, 주옥 같은 것에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양수에 해당이 되고 대수, 강, 호수 이렇게 비유를 하다 보니 임수 같은 경우는 뭐 무토가 필요하다 내지는 또 개수 같은 것 우로수로 비유를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이제 어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꼭 이렇게 비유를 하느냐 전 이렇게 봐서는 사주를 못 본다 틀린다 뭐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가 공부 학습해 오고 그 다음에 가르쳐 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그냥 임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원래 오행이라고 하는 것,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적인 것, 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기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연상할 수 있는 어떤 재료라든가 연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게 되면 이해가 좀 빠르겠죠. 그죠?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온화한 기운을 갖고 있는 게 목의 기운인 것이죠. 그것도 이제 양목으로 나누고 을목으로 나눠서 이제 또 보긴 하지만은,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 가장 왕성할 때가 언제냐면 임묘진 동방목에 있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왕합니다. 근데 그때 계절을 놓고 봤더니 어떠한 것이 가장 왕하냐면 나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 처음 애초에 목이라고 하는 것을 명칭을 할 때도 그와 같은 이치를 갖다 생각하고 나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했겠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불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화라고 하는 기운, 뜨거운 기운이 가장 왕할 때가 4, 5, 미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뜨거운 것 이렇게 할 때는 화라고 하는 것을 불이라든가 태양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게 절대적인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명리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에 비유를 한다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기 쉽게, 그 다음에 또 원령과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대조해 놓고 봤을 때, 아니면 뭐 원령과 다른 십간들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좀 연상해서 학습하는 것이 좀 쉽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꼭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여담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임수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 대수라고 했고요. 자, 임수라고 하는 건 작은 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시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야에 이렇게 있는 물 이런 게 아니라 큰 물이기 때문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원령을 득하거나 내지는 수국을 형성하거나, 수국이라고 하는 건 뭐죠? 수국이라고 하는 것은 삼합을 말하는 거예요. 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합입니다. 그래서 수가 삼합을 진다라고 하면 신자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방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이것은 방합을 말합니다. 방합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해자축 북방이 되죠. 북방, 그죠? 이렇게 해자축이 다 있게 되면 방을 이루는 것이고요. 신자진이 다 있게 되면 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원령이라고 하는 건 태어난 월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수국을 형성하거나 원령을 득하거나 수국을 형성하거나 방합을 이루거나 또는 유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임수가 아주 왕성해지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죠. 유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부류끼리 모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부류끼리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치를 이룬다 그래요. 뭐 유치찬란하다의 그 유치가 아니고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추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추걸이 아니라 이렇게 놓고 볼까요? 뭐 인월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자수가 있거나, 그죠? 자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여기 또 해수가 있거나, 그 다음에 여기 또 자수가 있게 되면 이런 것이 유치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수와 해수가 있다서 준방합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준방합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것도 방합이라고 하는 것 계절의 합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이 원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해자축 방합이 되려고 하면 해월, 자월, 축월 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방합인 것이지, 인월 나머지 해자축월 외에 9개의 달에서는 이 해자축 방합이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유치는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요런 것을 유치라고 하는 거예요. 유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래 임수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래 병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지만 이렇게 유치로 이루게 되면 오히려 일간이 왕해지죠. 원래는 임수가 인월이나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인 임수는 약하고 목인 묘목, 인목, 목은 왕하기 때문에 원래는 수목 진상관 격이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유치를 이루게 되면 오히려 격이 변해서 수목 가상관 격으로 이렇게 놓고 격이 바뀌는 걸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개념이 하나 더 나왔죠. 유치라고 하는 개념, 이것도 꼭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인 임수가 원령을 득하거나 아니면 수국을 형성하거나 방합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유치하게 되면 임수일간이 굉장히 왕성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충분하는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충분지성이 있다 그래요. 이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은 원래 잔잔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개수가 됐건 임수가 됐건 평상시에는 굉장히 잔잔합니다. 특히 개수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그래서 근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너무 큰 물이기 때문에 갑자기 태풍이 분다던가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그래서 이 큰 물을 요동을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쓰나미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도가 위아래 고저가 높은 데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낙폭 때문에 밑에 있는 바위도 뚫을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수가 왕하게 되면 그와 같이 충분한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한 성질을 제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충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로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무토를 임수가 무토를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하다 하더라도 이 충분한 성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용신으로. 그 다음에 기토도 쓰질 않아요. 제가 100% 무토를 쓰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도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천간에 투출을 할 때는 이거는 무토를 쓸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개수 본연의 성질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가 해자월에 투출하게 되면 일간이 개수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다시 임수를 제어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지 개수를 제어하는 목적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수 본연의 성질로 인해서 무토를 쓰고 개수 본연의 성질 때문에 기토를 쓰는 것은 이거는 100%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임수가 천간에 투출했을 때에 한해서 이 무토를 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 왜 무토를 써야 되느냐? 임수의 성정인 충분한 충분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무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무토가 없이 기토가 있다라고 하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왕했을 때는 이거는 불용입니다. 불용.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수가 왕했을 때 기토는 사수동류가 됐죠. 사수동류가 됩니다. 같이 휩쓸려 내려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토 탁 임이라고 하는 또 현상이 나타나죠.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만듭니다. 이건 비단 임수일간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금일간이 임수를 가지고 도세주옥하는 경우에 기토가 있게 되면 이때도 기토탁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기토탁임 사수 동류가 된다 해서 임수라고 하는 것 물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정관에 해당이 돼서 육친론상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임수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정관인 기토가 아니라 칠살평관인 무토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임수가 이렇게 원령을 득하거나 수국을 형성하거나 방합을 이렇게 하거나 유치를 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그냥 무토로서만 제방하면은 공력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더 필요하냐면 화가 있어서 조후도 같이 해줘야 돼요. 조후.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원령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월이나, 그죠? 자월이나 해월에 태어났다라는 것이고요. 축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임자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해자축 북방수 겨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동절이기 때문에 수가 왕하게 되면 한습함이 가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을 또 해야 되지만 반드시 화가 있어서 요 무토도 생해줘야 되고요. 따뜻하게 조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비단 이게 해자 축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월 같은 경우도 이 신월 같은 경우도 금이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수가 신의 장생에 해당이 돼요. 장생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임수가 왕해집니다. 여기다 예를 들어서 뭐 자수라든가 뭐 또 다른 해수가 하나 있게 되면 이게 신월이라고 하면 초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비가 많이 온다거나 눅눅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여서 한기가 이 가을 같은 경우도 비 많이 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이 춥습니다. 이 춥다라고 하는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삼복생활이라고. 뜨거운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가 오랜 기간 지속되게 되면 한 여름에도 보일러를 켜고 옛날 같으면 연탄불로 해서 눅눅하고 습해진 집안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뽀송뽀송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토로서 제방하더라도 반드시 화가 있어서 같이 조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고요. 요거를 사주의 국세,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은 왕한데 무토가 좀 약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화가 있어서 요 칠살 무토를 도와주는 거니까 사주의 격국으로는 제자 약살이라고 하는 국세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 특성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임수가 이게 뭐 자월에 태어나서 왕한데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나서 나왔는데 절대적으로 이 무토를 보지를 못했어요. 기토 또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냅둬요? 그럴 수는 없죠.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간목이라든가 뭐 지지로 임목 같은 거 있죠. 지지로 임목 같은 게 있게 되면 물론 갑인 이렇게 같이 있게 되면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냥 왕수를 식신 내지는 상관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그런 용도로서 쓸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또 필요하게 됩니다. 어차피 설기순세한다 하더라도 임수가 왕하면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를 쓰거나 식상을 쓰더라도 똑같거든요. 아까 무토를 썼을 때 이건 제자 약살 격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는 국세가 되니까 이거는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로 이렇게 국세가 변하겠죠. 근데 원래 임수의 용도라고 하는 것 어디에 있냐면은 왕한 임수는 제방을 해서 큰 물을 가두어서 큰 용도로 쓰는 것이 원래 임수의 목적인 것이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냥 물을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어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도 지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음용수 마시는 물로도 쓸 수가 있고 지금도 저 강원도 골짜기 같은 데 가면 그냥 흐르는 냇물을 아직까지는 그냥 이게 떠먹어도 깨끗한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물이 흘러가는 큰 강 같은 것이죠. 그죠? 그건 제방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한탄강 같은 데 가면 그 래프팅 같은 것도 합니다. 그거는 임수를 제방한 것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둔 것이죠. 그러면 그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가서 쉬기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것도 거기서 이렇게 자라고 하겠죠. 근데 목적은 제방을 쓰는 것이 원래 제방을 써서 큰 용도로 쓰는 것이죠. 공업용수로 쓴다든가 농업용수로 쓴다든가 아니면 장마라든가 가뭄 같은 것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큰 목적이 있는 것이 무토를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두면 그냥 설기순세 원래 자연 그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그런 이제 특성이 있는 것이고 되게 양강 같은 경우는 좀 억제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음강 같은 경우는
뭐 강하게 억제한다라기보다는 뭐 조후라든가 식상으로서 이렇게 설기순세하는 쪽으로 용도가 더 오히려 좀 많게 돼요. 이거는 제가 각각 그때그때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임수에 대한 일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령에 대해서 보면 이제 월령은 축월입니다. 자, 이 월령이라고 하는 거, 월령이라고 하죠. 월령, 타고난 월령, 월원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이거 표현하는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 월령, 월지를 많이 쓰고 월원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분들은 재강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용어기 때문에 이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데, 혹여라도 뭐 재강이라든가 월원 이런 말을 썼을 때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라고 일단 한 번 더 적어봤습니다. 자, 추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개 보면은 겨울에 해당이 되죠. 겨울에 해당이 되고요. 엄동설한이라고 합니다. 요 축월은 대개 또 음력으로 12월 정도가 되는데, 요거를 또 표현해서 납월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도 쓰게 돼요. 축월이라고 하는 것,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겨울입니다. 요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것은 축토 안에는 지장간이 개수, 신금,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지장간이 들어있게 되고요. 지장간을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찾으시거나 제 블로그 내지는 유튜브에서 지장간을 제가 유튜브에 안 올려놓은 것 같은데 블로그에서 검색하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 축안에는 개수, 신금, 기토가 있는데, 개수, 신금이 주관하는 요 때가 언제 며칠 정도 되냐면 12일 정도 이렇게 관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사령하는 때는 대략 18일 정도 이렇게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 신금이 관장하는 때는 마치 개수라든가 신금이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 상반월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월과 동론한다 했어요. 이 자월과 동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월과 같이 수가 왕한 것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토가 사령하는 18월은 하반월이기 때문에 이때는 토가 왕한 걸로 놓고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자월과 동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하반월은 또 기토가 사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토가 왕하다. 반면에 수는 쇠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충묘는 계절의 심천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진술충묘는 다 상반월과 이렇게 하반월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봐야 되고요. 오늘 같은 날은 기토가 사령하는 하반월이기 때문에 임수 자체는 이제 쇠한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축월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 겨울이고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토항절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은 하반월에 속하기 때문에 수는 약하고 축은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명식을 놓고 보게 되면 임수일간이 이렇게 축월에 태어났고 하반월이니까 토는 왕합니다.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여기에 술토가 있어요. 오늘이 임술일에 해당이 되죠. 임술일. 그 다음에 안 그래도 토가 왕한데 임술토가 있게 되면 다시 토가 더 왕해지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연주를 놓고 보게 되면 다시 무술토가 또 이렇게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임수가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이니까 정관격에 해당이 되는데, 사주 전체 이 국세를 놓고 보게 되면 7살,
정관 칠살이죠. 근데 일간은 약하고 토는 왕한데 관살이 굉장히 왕합니다. 이때는 정관 칠살을 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 이것을 관살 혼잡으로 놓고 보시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관살 혼잡으로 놓고 보지 마시고요. 그냥 살중신경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살중이죠. 무거울 중자입니다. 죽일 살자. 요 살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 편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칠살 편관은 왕하고 몸신자 일간인 나는 가볍다. 즉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살이라고 하는 것, 칠살이라고 하는 것, 질병, 도적 뭐 이런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살중신경인 사람들이 되게 포병객이라든가 명세를 하냐면 잔질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잔질지인이 뭐예요? 우리가 잔질이 많다 그랬죠. 골골 8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포병객은 뭐예요? 병으로서 또 덮여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살충신경한 사람들이 이게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되게 좀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 많고요. 몸이 허약하지 않다 하더라도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술을 놓고 보게 되면 이거 백호대살이죠. 백호대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괴강도 해당이 돼요. 괴강. 그러니까 괴강이라고 하는 것도 어마무시한 것이고 무시무시한 것이죠. 자, 백호대살 이거 엄청난 겁니다. 백호대살 있으면 뭐 진짜 죽도 밥도 안 되고 저것이 또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칠살에 관성에 해당이 되니까 남편이 또 혈상사에 뭐 이른다, 남편이 안 좋게 된다, 내지는 뭐 연주에 있게 되면 뭐 조상이 뭐 혈상사를 당하거나 뭐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냥 이 백호대살 하나의 작용이 아닌 것이고요. 백호대살 하나의 작용이 아닌 것이고, 이 전체 국세가 칠살이 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그 신살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배제해 놓고요. 좀 저 멀리 좀 떨어뜨려 놔놓고 우리가 그냥 가장 원론적인 음양 오행의 이치로 놓고 보자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살중신경입니다. 그죠? 살중신경이면은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남편이 혈상사 될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은 일단 자기 자신이 위태위태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몸이 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자잖아요. 남자. 아니면 이게 관성이라고 하는 것 일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힘이 들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남자를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관살이 괴강이니까 뭐죠? 남편이 뭐 괴팍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요것만 놓고 보는 사람은 요것만 일주만 놓고 임술이 백호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게 되면 이 일간인 사람이 성질이 좀 괴팍하고 성질이 좀 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일간이 왕에서 뭐 신앙 부위가 된다거나 이렇게 돼서 일간이 왕에서 성질이 강하고 이런 것과 일간이 약해서 성격이 까칠하고 좀 그런 거고는 똑같이 외견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똑같이 성질이 좀 이상하고 좀 강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일간이 왕한 사람들은 지 주관이라든가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어떻게 좀 강하게 좀 어필하고 좀 자기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성격이 좀 강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살충신경돼서 일간이 약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약한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 이해되시겠어요? 자기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내비치기가 싫으니까 오히려 더 세게 보이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지구력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지게 돼요. 지구력 같은 거 해서 이렇게 살중신경인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뭐냐면 일단 이 살이 왕한 것, 일간이 약한 것을 빨리 구제를 해줘야만 이 왕사를 감당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어디 있냐면 이 칠사를 어떻게 구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가 중화가 되면 좋은 사주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중화가 안 되면 그야말로 살중신경한 그런
것이 됩니다. 이 사주가 안 좋다라고 봤을 때 무조건 사람들이 백호달살이 있어서 그렇다, 괴강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이거는 그냥 글자 한자만 놓고 이 사주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온당치 않은 것 같고, 사주 전체 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봐서 그 이유를 판단해 보는 것이 오히려 사주를 공부하는 어떤 좀 취지라든가 이유가 될 것이고요. 그래야만 대운이 왔을 때 이게 구제가 되느냐 구제가 안 되느냐가 놓고 보는 것이지, 대운도 안 보고 백호대살이 있으니까 너는 평생에 남편 덕이 없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그러면 살중신경이 되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사주가 이렇게 살중신경이 되게 되면 구제하는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어요. 살중신경이기 때문에 하나는 살인상생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식신제살이라든가 상관제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살인상생해야 되고 식신제살, 상관제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맨 먼저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건이 뭐냐면 일간이 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했을 때, 이때는 인성으로 살인상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신제살이나 상관제살은 살이 왕한데 일간도 또 어느 정도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식신 또는 상관도 근기가 뿌리가 있을 때, 이때는 제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죠. 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한 경우 식신이나 상관으로 제살하게 되면, 이때는 제살이 아니라 극설교집이 된다는 얘기죠.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할 때는 인성으로서 살인상생해주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요. 살도 왕하고 일간도 뿌리가 있어서 근기가 있고 식신상관도 뿌리가 있을 때는, 이때는 제사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반대로 일간이 약했을 때 식상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해야 식신상관도 내가 거느릴 수가 있는 것이지, 일간이 약했을 때 식신상관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건 내가 거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 있을 때 요즘 제가 가끔 보는 게 옛날 했던 드라마, 군디컬 드라마 그 뭐죠? 푸른 것 같은 거 보게 되면 이제 고참들이 있어요. 고참들이 좀, 물론 고참들이 시키면은 뭐 마지못해 하긴 하지만, 이 고참들도 똑같은 고참이 아니라 진짜 고참으로서 품격도 있고 말의 무게도 있고 자기 어떤 신망도 있고 그다음에 언행일치도 되는 이런 고참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부하들이, 이 부하라고 하는 게 식상이거든요. 자기 부하들이 진짜 전우회를 갖고 고참이 시킨 것도 잘 하고 같이 전우회를 이렇게 다질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고참이랍시고 그냥 쉬운 말로 완장 찬 것이죠. 꼴값 단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쉬운 말로 별것도 아닌 것이 진짜 계급이 무기라고, 계급이 뭐 별것도 아닌 것인데 그거 가지고 횡패 부리는 거죠. 횡패.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큰 일이 닥쳤을 때 식신 상관인 부하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군대 있을 때 이제 그런 경우 많죠. 이제 여자들은 이런 군대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갓 달고 온 소위들이 자기가 이제 계급이 소위랍시고 말년 병장들, 상병들, 실세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면 계급이 무기이기 때문에 물론 따라주는 척은 하더라도 절대 그 소대장은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해야 됩니다. 갓 들어온 소위 모르잖아요. 그냥 계급만 갖고 그런 것이 일간이 약한데 아직 부하들과의 유대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쓰려고 하면
이 따구들이 잘 말 안 듣는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돌격 앞으로 하면 그 식상들이 너나 앞으로 하지 잘 나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게 극설기집이 됩니다. 들어오는 적군은 실살이고요. 식상 따구들하고 가서 막아야 되는데 따구들이 말 안 들으면 따구들한테 배신당하고 들어오는 적군한테 돼지기 얻어맞고 그러는 것이 극설교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제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화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은 월간을 보게 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굴을 빼꼼히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죠. 자, 언뜻 보면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얘가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식신상관 중에 상관이죠. 자, 요거는 지울 테니까 나중에 다시 돌려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을목 입장에 상관에 해당이 되죠. 상관.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상관 제살이네요. 그죠? 상관 경관이 아닙니다. 이거. 상관 경관이라 상관 제살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상관도 뿌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건 제살이 되지 않죠. 오히려 극살교집과 같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목만 떨렁 있다, 이건 진짜 극살교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뭐 금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서 토생금, 금생수 해서 이거는 화살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근데 축월에 금으로서 화살은 된다 하더라도 한습해지는 그런 패단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간이 뭐라 그럴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저 살에 묻혀서. 그러니까 뭐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제살이 안 된다라고 하면 화살하는 인성으로 화살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는 종살할 수도 있어요. 종살격 아시죠? 일간을 버리고 살을 쫓아서 그냥 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을 버린다 해서 이거를 기명 종살격이라고 이렇게 하죠. 자, 이거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면 먼저 경자시를 한번 놓고 보죠. 경자시. 자, 이때는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간 자체가 자수에 뿌리는 둬요. 근데 선생님 임수가 자수 양인을 얻었으니까 이제 일간이 왕해졌네요. 아니요 선생님 일간이 강해졌네요. 자, 이걸 비교 형량을 해봐야죠. 임수가 시지에 자수 하나 꼴랑 얻은 거 하고 무토가 연지, 월지, 일지 얻은 거 하고 이거 비교로 저울에 이게 단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우세하겠어요? 당연히 칠살이 우세한 거죠. 물론 임수가 자수를 얻게 되면은 근기는 생깁니다. 완전히 뿌리가 없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렇다고 이 을목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을목 자체는 지금 뿌리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서로 합하려고는 마음이 있지만은 오히려 을목 같은 경우 경금을 보게 되면 오히려 상해를 보게 되고요. 중요한 건 을목 자체가 지지 뿌리가 전무하다는 얘기죠. 이 수가 을목을 생할까요? 오히려 얼어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을목은 솔직히 용도가 없게 되죠. 이런 경우는 부득이하게 일간이 뿌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금을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죠. 금을. 그러면 이 사주는 금운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죠. 조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화운도 나쁘진 않아요. 화운도. 그죠? 그럼 화운이 오게 되면 토가 왕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화운이 오게 되면 토가 왕해지는 건 맞지만은 인성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토생금 금생수 해가지고 화살이 되기 때문에 크게 장애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경금을 용신은 경금이지만 울로는 화운을 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사주는 이 상관 을목을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취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신축시를 놓고 보게 되면 지지로 다 토예요. 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금을 용신으로 해서 양간이니까 양간은 남자는 겉보리 선물만 있어도 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죠? 이런 것을 그냥 내격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아무리 양간인 임수를 하더라도 토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이 신금에 의지하지 않고 이거는 기명, 종살, 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내 격이 옳다, 김영종사 격이 옳다 이렇게 제가 칼로 무자르듯이 뭐 이거를 찝어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저도 약간 이렇게 좀 혼동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임상을 해가지고 이건 한번 어떻게 되느냐, 삶이 유지가 되느냐를 좀 이렇게 판단은 검증을 한번 통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거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민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임수가 다 시에서 임수를 얻었지만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임수가 뿌리가 없는 것처럼 뿌리가 약한 것처럼 얘 비견인 임수도 뿌리가 약합니다. 근데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에 해당이 되고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뿌리를 둘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상관제사를 내지는 식신제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극설교집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일간이 약한 거예요. 그죠? 아까 경자시처럼 자수라도 얻은 상태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붙어볼 만하죠. 자, 적군 10명과 나랑 내 친구 한 두세 명인데 뭐 한번 그래도 나름 유단자니까 나름 양인 자수를 깔고 있으니까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한번 붙어보자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태권도 이제 파란 띠 둘이서 자 검은 띠를 만나서 이제 붙어보자. 근데 쪽수도 저쪽이 더 많습니다. 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왕사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민시, 계유시 이거는 극설교집으로 놓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병호정미시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하나만 놓고 보죠. 이렇게 병오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물론 오술합하고 해서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놓고 볼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수가 뿌리가 없습니다. 뭐 축중개수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뭐 축술형 오술합하게 되면 뭐 축중개수가 언제 말랐느냐 보이지도 않게 다 말라버렸겠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되면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차라리 목을 생해버리면은 을목이 토를 제하려고는 하질 않거든요. 그러면 을목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차라리 기명 종살격으로 놓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간이 전무하고 토가 왕한 중에 이 병화 오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조우도 하지만은 이 화라고 하는 것 다시 토의 기운을 생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목의 기운을 설에서 토의 기운으로 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면 종살격으로 놓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정미시가 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건 동양성 강의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좀 솔직한 말로 제 강의가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 완전 초급 강의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중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중급 이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초학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 길어봤자 30분입니다. 30분에서 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하는 그 경우에는 최장 1시간까지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데서 이렇게 막 그 명료용어 이빠이 써가면서 또 전문용어 이빠이가 나왔으면 이렇게 하는 데가 이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좀 그래도
나름 정통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이해해가면서 신살 같은 것 좀 부차적인 것 좀 배제해가면서 좀 원론적인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렵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 이제 저 강의는 지겹다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아 나도 이제 너만큼 볼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주를 보는 안목은 이제 트이신 거거든요. 지금 이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강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까지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초 강의를 지금 별도로 뭐 음양, 오행, 뭐 퍼대법 이 각자 이제 뭐 육친 뭐 이런 거 하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뭐 그것도 사람이 또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준비가 되면 또 이제 글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이 강의랑 같이 듣게 되면은 아무래도 학습 효율은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거잖아요. 극설교집 말만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이 사주를 명식을 놓고 보면서 아 이런 경우가 극설 교집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실질적인 명식을 놓고 보는 것과 또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명식이라고 하는 것 없는 명식을 억지로 짜맞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실질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리고 만들어진 질 만 100% 만들어지겠죠. 그런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와 같은 사주를 또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아 이거 언제 어디서 들었던 거고 해서 사주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배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